안녕하세요. 올캠핑 회원 여러분, 엘레강스 유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8월 16일이고요.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 2057회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는 현재 부계정으로, 이거는 이제 사실 제 개인 채널이고 부계정으로 방송 중입니다.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좀 유튜브 제반상을 위반해가지고 유튜브로부터 좀 경고를 먹고 일주일 동안에 방송 정지를 먹었어요. 그래서 반성문을 썼는데 용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긴급한 전달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제 부계정으로 방송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10년째 텐트를 만들고 있는 텐트 디자이너, 그죠? 텐트 업체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은 종류의 텐트도 만들었었고, 많은 양의 또 텐트를 판매를 또 했었고, 뭐 사실 10년 했으니까, 그죠? 10년 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저도 뭐 이렇게 경험에 뭐 이런, 그런 축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넘겨짚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설치한 사진만 보면 이렇게 살짝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텐트를 분해해서 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죠? 각각의 재료, 각각의 맛들을 외워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 약간 그래도 조금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사실 여러분들 글들이 올라올 때 추측이 가요. 예측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했었고 제품이 만들어져서 출고를 하고 나면 제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후기도 기다리고 있고 또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뭐 저희가 불매가 몇 달 전만 해도 비 와 나서 말라 죽겠다, 말라 죽겠다 했는데 요즘에는 비가 와서 넘쳐 죽겠다, 비 와서 죽겠다 하고 지금 휴가철인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휴가 가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가 만든 제품 때문에 고생하실 일이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자랑입니다만 제가 잘못해서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분들이 잘 모르시고, 뭐 사용 방법, 설치 방법, 사용 방법, 관리 방법,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좀 고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미연에 예방하고자 사실 2057회라는 초유의, 이거 그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꽤 됐죠? 유튜브 라이브나 영상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시켜드리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제품 보는 법부터 해서 그죠? 사용하는 법, 관리하는 법까지 모든 정보들을 그러니까 저만 알고 있는 이 업체만 알고 있는 업자만 알고 있는 고급 정보들을 다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보세요. 못 봐요. 사실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사서 툭 나가서 뭐 자동 텐트 마냥 쳐서 캠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올 캠핑의 차들은 매뉴얼 스틱 자동차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오토매틱이 편해요, 운전하기는. 그죠? 근데 남자분들 중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심하다고 하시죠. 그죠? 매뉴얼이 사실 좀 불편해요. 운전하기도 불편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또 매뉴얼은 또 매뉴얼 나름의 또 운전하는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비가 좋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속도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해서 나올 수. 사실 요즘에 또 자동 오토매틱 자동차들도 좋게 많이 나오지만 약간 저희는 스틱 모는 재미로 사용하는 텐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캠핑 입문자나 초보자를 위해서 텐트를 만들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신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깔고 가시는 유저분들 대상으로 텐트를 만들지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설치가 쉬워지고 관리가 쉬워지고 사용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와서 올캠핑 텐트가 그렇게 쉽고 좋다면서요. 쉽고 크다면서요. 괜찮다면서요. 바람에 그렇게 강하다면서. 이유는 고수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초급자가 아니라 고급 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초보들이 설치만 제대로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어느 텐트보다 저렴하고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죠. 아무것도 모르면 못해요. 시동도 못 켜요. 일단 시동을 켜야 가는데 시동을 못 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시동 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로맨티스트님 어서 오세요. 포린더분님 어서 오세요. 다크맨님 어서 오세요. 다른 분들은 체로키님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인사 좀 합시다. 낙초님도 어서 오세요. 제가 이 방송은 실시간으로만 보실 수 있겠으면 세팅을 할게요. 뒤로 돌아가기 좀 안 돼요.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한번 보시면 되겠고. 메이드님 어서 오세요. 자, 지난 비바람 겪었던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 로맨티스트님이 우범지대님 안찌기님 되시죠? 너무 궁금해요. 두 분 너무 재밌고 너무 보고 싶어요.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야유회라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올캠 서포터즈가 있어요. 올캠핑 서포터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제 개인적인 감정을 호소할 때도 있고 제품에 관련해서 아니면 타사 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스들을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도움을 좀 요즘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올캠핑에서 좀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제가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좀 월급도 없고 혜택도 없어요. 다른 데들은 서포터즈라고 하면 물건 살 때 몇 퍼센트 할인 이런 거 해주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저는 올캠핑 모든 분들이 서포터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깎아주려면 다 깎아주든가 아니면 올려받으려면 다 올려받든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이거는 사실 좀 그렇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좀 뭔가 좀 그래도 좀 책임감도 드리고 뭔가 좀 소속감도 좀 드리기 위해서 아유 좋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야유회를 한 번은 했고 그래서 얼굴 한번 딱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마음을 줘도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일단은 테스트에 통과를 못했어요. 음식을 남겨왔기 때문에. 했고 우리 다음 달에 서포터즈 번캠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모처에서 서포터즈 분들 모시고서는 이제 2년 만에 첫 번캠 공식 번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시작을 하려고 가는데 사실 가는 와중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엘레강스가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통 텐트가 나가면 여러 가지 불량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쭉쭉쭉쭉 피드백이 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오는데 희한하게 이번 엘레강스는 그런 피드백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사용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나오는 경우들이 지금 몇 건이 있었어요. 많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일단은 보여드리면서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주말에 저희가 이제 야유회를 가는데 비가 와서 비가 새서 난리라는 정말 비가 새서 난리다는 글, 그 다음에 이제, 퀵클립이 빠진다. 그리고 퀵클립이 찢어진다. 부러진다, 찢어진다. 요런 글들. 쭉 몇 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걔 한 6건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명인데, 6건이면 굉장히 많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차다 보니까 요거 딱 대충 눈에 보였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안 봤어요? 이거 몰랐어요? 공지 올라가 있잖아요. 왜 모르세요? 라고 사실 면박을 줄 때도 많았어요. 면박을 줄 때도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여러분들도 상처를 입거든요. 여러분들 사진 막 각 안 잡고 흐물흐물하게 찍어서 올리면 제가 되게 역정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사실 안전불감 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텐트를요 어설프게 쳐서 올리고 각 안 잡고 올리고 그러면 비바람 불면 100% 사고가 납니다. 99% 사고가 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99% 사고가 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쳐놓으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이 크니까 각 좀 잡으세요. 팩 좀 박으세요. 땡겨 치세요. 제대로 좀 치세요. 물길 좀 내주세요. 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사실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사례. 네, 오늘 미리 그분께는 말씀드렸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라. 자, 오늘 아셨죠? 이 사진 올라올 줄 알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사진 올라올 줄 알았죠? 네. 제가 사실 친할수록 잘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푸누미님하고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올캠핑에서 같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민경재님이 푸누미님인데,
장난으로 받아주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장난으로 끝까지 받아주세요. 제가 혹이나 욕을 하고 역정을 내더라도 연기라고 봐주시고, 이 연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사실 오늘 더 어그로를 끌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그로를 끌면 끌수록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더 많이 봐주시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제가 지켜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 같지 않은 이상한 논리를 펴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로크포트의 많은 유저분들은 AS 비용을 아끼고 계신 거예요. AS 비용을. 우리 민경재님, 푸르미님 덕분에 많은 유저분들이 AS 비용을 아끼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돈 받고 돈 받고, 그죠? 잠시만요. 됐습니다. 됐어요. 자, 마이크가 세팅이 잘못됐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AS 비용 돈 받고 그냥 해드리면 돼요. 저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제가 뭘 힘들어요. 문의 게시판 제가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스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돈 받고 그냥 해주면 돼요. 근데 왜 이거 직접 꼬매세요? 꼬매기 전에 이게 터지지 않게끔 왜 관리를 하세요? 팩 박으세요? 각 잡으세요? 설치법 매뉴얼 정독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드리기 하기 위해서요. 제가 AS 해드리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AS 들어온다고 해서 귀찮을 거 1도 없습니다. 손해볼 거 1도 없어요. 돈은 여러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진을 올려서 자꾸 면박을 주냐? 한 사람 독박 써서 100사람 살리자. 그래서 내가 푸르미님한테 늘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고, 혹시나 제가 막 오버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넘겨주세요. 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자료들을 쭉 모았습니다. 하면서 제가 대부분 말씀은 드렸습니다. 대부분 허락도 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 허락을 못 받은 분도 계시지만 허락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 올캠핑 텐트를 쓰시는 분들은 나만 잘 살 순 없지. 이거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정보가 방금 이 지금 누수 건도 여러분들 그 회원분께서 저 같은 사람 또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이런 이유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뭐 힐난하거나 욕하거나 나빴다 뭐 폄하하거나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오늘 방송 보시면서 댓글로 왜 저 따위로 쳤어요? 왜 저거밖에 못해요? 너무 하셨네. 이런 비난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료예요. 교육자료. 그분들을 깎아내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왜?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도 선배들한테 배웠던 거고, 여러분들도 우리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요런 사례가 있구나 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우리 유저분들이 그런 고충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먼저 밝혀두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제가 레강스 누수무늬. 자, 처음부터 지금 제가 순서대로 좀 하기는 했는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세팅을 잠깐 제가 꺼놓을게요. 렐레강스를 쓰고 있는데 비바람 불어서 플라이 씌우는데 키클립이 자꾸 빠지는데 왜 그럴까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딱 체결이 딱 됐는데도 잘못 끼워도 체결이 딱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나중에 글이 또 하나 있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퀵클립을 돌려서 딸깍 했는데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백장미님 아니에요. 저예요. 저예요. 제가 이제 그 야유회 가면서 제가 이제 백장미님이 그죠? 백장미님은 업무적인 거를 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제가 디자이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고 날씨가 안 좋은데 불편하시겠어요. 자, 설치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없어서 바로 답변. 전 예측은 했어요.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빠지는 이유. 왜? 내가 테스트할 때 그렇지. 나도 똑같이 빠쳐먹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빠진대.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예전에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캠핑을 하는데 텐트에서 비가 떨어져요. 애들 머리 위로 떨어져요.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막 한밤중에 막 저희하고 연락을 시도하시고 막 그런데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카페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영상 찍을 시간에 일단 밖에 나가서 비닐을 좀 치든지 밑에 있는 애를 좀 치우든지 지금 저한테 그거 입증하시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상황을 모면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하고 얘기를 하시죠. 비가 뚝뚝 새고 있는데 바닥으로 물이 고이고 있는데 내 연락처 찾아가지고 그 밤중에 연락을 시도하지 말고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조치를 하십시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내 애기 머리 위로 물이 떨어지고 있으면 일단 조치를 하세요. 믿어줄 테니까. 상황을 뭐 체증하는 거라면은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그럴 시간에 일단 대처를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초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랑 비슷해요. 우리가 캠핑하다 보면 바람이 불어서 텐트가 뭐 예를 들어서 움직여요. 그럼 텐트가 왜 이렇게 움직여요 하고 영상 찍을 시간에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하세요. 팩을 박으세요. 자, 제가 뇌피셜로 그랬어요. 백장님한테. 아마 저분은 텐트를 잘못 치셨을 거다. 왜? 퀵클립이 빠질 정도라면 자 외력이 불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바람. 그럼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회원분이 비 오는 지역, 바람 부는 지역에 계시구나. 자, 전날이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비 오는 지역. 저희는 비가 안 왔거든요. 토요일 날 비바람이 부는 지역에 있었다. 퀵클립이 빠진다. 그러면 퀵클립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퀵클립이 폴대를 잡고 있잖아요. 바람이 불죠. 이게 여러분 돌아가서 빠지지 않는 한 빠지진 않아요. 저희가 퀵클립 쓴 지가 10년이 다 돼가요. 수십만 개를 썼어요. 바람 불어서 빠지는 환경. 로코포트 쓰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죠? 야, 이번 엘레강스에서 나왔어요. 빠진다. 그 전에 빠진다는 얘기 한 건도 없었어요. 블랙제이도 수천 동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로코포트 수백 동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리버돔에 들어가 있어요. 퀵클립은. 라치투룸에 사용된 퀵클립만 해도요. 그죠? 몇만 개예요. 자, 한 건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제가 이거를 매뉴얼을 지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잘못이 일단은 있어요. 뭐냐면 설치를 한 상태에서 제가 잡아당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엘리나스 유저분들만 아시죠? 우리가 여성분들도 혼자 쉽게 설치하려면 사이드부터 클립을 걸어놓고 땡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키클립이 아니라 일반 클립일 때 얘기였어요. 걔는 쓱쓱쓱 잘 움직여요. 근데 키클립은요, 한번 딱 체결을 해놓으면 사실 위아래로 잘 안 움직여요. 얘도. 근데 이거를 땡기려고 하니까 이 상태에서 일반 클립에서는 잘 타고 올라가는데 키클립은 이렇게 해서 걸어놓는 거기 때문에 마찰이 한쪽에만 걸려요. 한쪽에만. 이거 땡기고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부러질 거예요. 아마. 세게 하면. 할 사람은 문제 없어. 여러분, 제 거 보셨잖아요. 제가 양산품 들어갔을 때 2주 전에 양산품 들어왔을 때 설치하는 거 한번 촬영했을 때 저는 안 부러뜨려요. 왜? 나는 잘 댕기니까. 그런데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힘줘서 댕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힘줘서 댕기면 키클립 중에 하나가 마찰이 걸리면서 하나가 뚝 부러져 나가요. 뚝 부러져 나가요. 2명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2명. 100명 중에 2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공론화 시키는 거죠. 한 명이면 그럴 수 있어. 한 명이면. 근데 2명이 그랬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자,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빠르게 설치하기 위해서 두 라인을 걸어놓고 스킨을 당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걸어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걸어놓고 당기다 보면 얘네들이 클립이 마찰에 폴대에 걸려요. 그러거나 뭐 인서트나 이런 마디 부분에 살짝살짝 걸리겠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힘으로 탁 당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게 되죠. 터지게 되죠. 메쉬 쉘터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면 쉘터에서 이런 일이 나와요. 아직까지 메쉬 쉘터는 한 건도 없어요. 메쉬 쉘터 2건에서 나왔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그냥 예제 사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땡겨 올라가면서 여기가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요거는 아니다. 터지거나 부러지거나. 요거는 근데 다행히도 좋은 게 뭐냐면 저희 면이기 때문에 심실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실 여러분들이 고쳐도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쪽가위로 툭툭툭툭 벌린 다음에 부품 넣고 다시 여러분들이 그걸로 박아줘도 돼요. 아니면 가까운 수선집 가서 면실로 좀 박아주세요 해도 돼요. 그러면 얼마 안 들어요. 저희 쪽으로 보내시면 자 보세요. 면 쉘터가 10kg가 넘어요. 왕복 택배비에.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지정 공장을 텐트 세탁소로 위탁을 합니다. 수리 위탁을. 거기는 기본 단가가 세요. 면 제품만 텐트 아웃도어 제품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 단가가 고객님이 셉니다. 그러면 못해도 2만 원 들어요. 2만 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부품을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꼬매셔도 되고 못 꼬매면 가까운 수선소 가면 5천 원이면 돼요. 5천 원. 자, 로크포트 때 했던 얘기 똑같이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수선소에 가져가실 때 눈치 없이 통째로 들고 가서 그 아주머니 보는 앞에서 다 펼쳐놓고 막 사죠. 하면서 이게 텐트인데 그러면 일단 거기서 저희는 텐트 안 해요. 나라도 안 해주겠다. 그 좁은 쪽방에다가 이거 펼쳐놓고 막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방에 이쁘게 담으세요. 담고 지퍼를 요만큼만 열어요. 그리고 요 찢어진 부분 있죠? 터진 부분, 고쳐야 되는 부분, 요 부분만 살짝 빼세요. 그리고 보여줘요. 아주머니 여기가 이거 빠졌는데 여기 찢어가지고 요거 부품 제가 드릴 테니까 요거 좀 이렇게 박아주세요. 그러면 아줌마가 드드득 박아주죠? 얼마 받을까요? 얼마 받을까요? 저 3,000원, 5,000원이에요. 미싱 하시는데 가면. 그러니까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품이 곧 대량으로 좀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고 막 찢어서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원인을 알았어요. 원인을 알았어요. 클립이 부러지거나 빠지는 이유는 그렇지. 설치하는 와중에 자, 원래 키클립은요. 뼈대를 세우고 걸어서 돌려주는 건데 지금 엘레강스 설치를 제가 편하게 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걸어놓고 당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려서 뜯어지고 깨지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방법을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폴대를 세워놓고 그죠? 어디를 걸어놓고 여러분들이 착착착착착착 거는 방법도 있고 그죠? 뭐 몇 군데를 중간을 빼놓고서는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요것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비바람이 부는데 퀵클립이 빠진다. 왜 그럴까? 그러면 퀵클립 비바람이라는 얘기가 들었으니까 일단 저는 플라이를 뭔가를 설치를 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플라이를. 그죠? 플라이를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텐트가? 여러분들이 텐트를 우리가 설치를 했죠? 텐트를 설치를 한 상태에서 플라이를 씌워요. 자, 텐트를 설치를 한 상태에서, 그죠? 우리가 여기다 플라이를 씌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플라이를, 비바람이 분다라고 했을 때는 고정을 당겨서 하시겠죠. 플라이가 안 날아가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 생겨요? 플라이가 텐트를 누르고 있는 형상이 됩니다. 블랙제이드를 개발해서 만들어 팔 때 왜 다른 데처럼 여기다가 텐트 하나만 폴대를 놓고
왜 이 거는 방식을 안 쓰냐? 왜 싱글월 방식을 안 쓰냐? 많은 텐트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이게 뭐예요? 폴대를 먼저 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텐트를 걸어요. 그럼 여기는, 그죠? 각이 그렇게 잘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당겨져요. 각을 잡으려면. 그래서 여기에 파손들이 되게 많아요. 백패킹 다니신 분들은 무슨 텐트 얘기하시는지 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가 많이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론에 실리콘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이쪽 부분 누수 방지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너 텐트를 여기다가 클립으로 다시 거는 방식이니까 이너 텐트가 각이 안 나와요. 각이. 설치와 철수는 편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결로를 막으려면 이곳들의 텐션을 만들어주면서 이격거리를 확실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제품들은요, 나중에 축 처져가지고 스킨이, 그러니까 아웃월과 이너월이, 그러니까 바깥벽과 안벽이 다 버려요.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다 버려요. 그러니까 누수도 생기고 결로도 많이 생기고 결로가 스며들어서 비가 안으로 새고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요 스킨 두 개 사이에 뼈대를 넣는 거예요. 뼈대를 넣고 이쪽에선 서로 이격거리를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이 플라이가 뼈대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공기층들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러니까 선호를 해요. 그러면 이게 아까 그 텐트와 비슷한데 설치를 했고 플라이를 씌우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플라이를 씌우는 과정에 텐션이 들어가면 이 플라이가 이너 텐트를 누르게 됩니다. 폴대를 눌러요. 폴대를. 그러면서 텐트의 강성이 올라갑니다. 왜? 지금처럼 저게가 이제 아웃폴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뼈대를 해놓고 이 텐트를 안에다가 거는 방식들은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뭘 밀어요? 폴대를 밀어요? 뼈대를 밀어요? 아니요. 뼈대 안에 매달려 있는 이 이너 텐트를 밉니다. 이너 텐트들을 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쉽게 터져 나갑니다. 터져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웃폴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는 어떤 방식을 선호하느냐? 저는 블랙제이드, 엘레강스 똑같이 전부 다 무슨 방식이에요? 아웃폴 방식이에요. 폴대를 세워놓고 이너 텐트를 여기다 거는 방식을 똑같이 써요. 이 상태로만 썼을 때 바람이 불면 아까 말씀드린 아웃폴 방식의 단점이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단점이 똑같이 작용을 하죠. 터집니다. 바람이 불어서 터졌어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설치를 해서 터지던 바람이 불어서 터지던 터집니다. 그죠?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플라이를 쓰잖아요. 플라이를 써요. 플라이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막이가 되는 거예요. 바람막이. 바람이 불면 플라이를 밀어요. 그러면 이 플라이는 폴대를 밀어요. 이 안에 있는 이너 텐트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알맹이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풀플라이를 자꾸 강조시켜 드리는 게 이거예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풀플라이 쓰세요. 풀플라이를 쓰면 풀플라이가 안에 있는 엘레강스 면 텐트를 보호해 줍니다. 오래 쓸 수 있어요. 여기 이거 찢어진다고요? 찢어진다고요? 찢어질 일이 없어요. 지금 AS 올라온 건 안 올라와도 돼요. 풀플라이 쓰시면 돼요. 악천후 속에서는. 아셨죠? 풀플라이 꼭 쓰세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풀플라이 쓰시면 텐트가 더 강해집니다. 블랙제이드 바람에 굉장히 강해요. 이유는 뭐예요? 블랙제이드는 플라이를 치면 이 플라이가 텐트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안에 폴이 단단해져요. 돌처럼 붙어버려요. 이 방식을 저는 선호해요. 자, 아웃폴 방식. 그냥 제가요, 뭐 타사 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비양도 이렇게 검색을 할게요. 제주 비양도 캠핑. 비양도 캠핑해서 그냥 나오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제가 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텐트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잘 보이겠다. 이게 아웃폴 방식이에요. 이게 아웃폴 방식. 자, 두 개 지금 다 아웃폴 방식이에요. 전부 다. 보세요. 보세요. 바람을 맞으면 여기에 있는 밖에 있는 뼈대는 영향을 안 받고요. 안에 있는 텐트들이 이쪽 클립들이 영향을 받는 방식인 겁니다. 클립들이. 자, 클립들이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요렇게 해서 요 부분들이 진짜 약해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여기 자 옆에 보세요. 이제 옆에 인어풀 방식이 하나가 있네요. 이거 어떻게 옮기니? 여기 있다. 여기 요거는 폴대가 안에 있고 밖에 플라이가 덮고 있고 그죠? 바람이 불면 텐트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잘 버틸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이너 텐트들은 전혀 1도 데미지 먹을 일이 없는데 어디가 데미지가 뭐냐면 여기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스톰가. 야, 스톰가드도 똑같이 봉제선인데 얘가 터지는 거랑 얘가 터지는 거랑 틀리지 안 틀려요. 왜?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방식이에요. 스팟이에요. 스팟. 하지만 스톰가드는 우리가 길게 빼요. 길게. 그래서 더 튼튼한 거예요. 보강도 넣어요. 여기다가 저희가. 더 길게 빼요. 궁금하시면 블랙제이드를 분석해 보세요. 길게 빼는 이유. 그래서 바람에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 폴대야 휘면, 막말로 폴대 휘면 폴대는 한마디 갈면 돼. 이거 폴대 멀쩡할 수 있어. 아니, 얘도 폴대 휘어. 똑같이 휘는 건 똑같이 휘어. 폴대는 휘면 마디로 갈면 되는데, 텐트는 찢어지면 사실 수선하기 어려워요. 왜? 이 친구들은 심실링을 하잖아. 심테이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개봉을 하려면 심테이프를 다 도려내고 그 작업이 되게 힘들어요. 도려내고 벌려서 넣고 다시 꼬매고 심테이프를 붙여야 돼. 비싸게 드는데 면 텐트는 심테이프가 없어. 그래서 벌려서 그냥 대충 꼬매줘도 돼. 잡고만 있으면 돼.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방식들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바람에 잘 버티는 텐트들을 보면 인어폴 방식이 있고 아웃폴 방식들이 짝 극명하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엘레강스가 인어폴 방식, 그러니까 인어폴 방식이고 블랙제드도 인어폴 방식이에요. 바람에 강해야 돼요. 근데 플라이를 안 쓰고 단독으로만 설치를 해놓고 바람이 분다 했을 때는 그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수를. 그러면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클립이 왜 빠질까? 클립이 왜 빠질까?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폴대를 세우고요. 그죠? 그 안에 이너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플라이를 씌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폴대가 안으로 눌리겠죠? 그죠? 눌리겠죠? 그런데 설치가 잘못되었을 경우가 있어요. 한쪽으로 쏠렸을 경우, 비대칭이 됐을 경우, 이너 텐트는 잡아당기는 각이 다 포인트가 이너 텐트는 보면요. 이렇게 보면 수직으로 잡게 돼 있어요. 수직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삐뚤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이거 엘레강스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모르시겠어요? 쏠렸죠. 설치가 한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외력에 의해서. 사실 이거는 제가 캠핑장을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쏠렸죠.
쏠렸죠. 클립이 한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설치할 때 지난번에 나이도 했지만 여러분 설치하신 다음에 한 바퀴 삥 두르면서 이게 이렇게 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 있거나 심하게 가 있는 데들은 찢어질 수 있고 훼손받을 수 있고 그랬으니까 이게 각 잡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이거 하라고 하면 짜증내요. 아니, 너 텐트 쓰는데 뭔 저렇게 파는 놈이 그냥 팔면 그만이지 잔소리를 하냐. 아니, 찢어지면 AS 받는 거 여러분들이 돈 내시니까 나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끼는, 여러분 솔직히 막말 여기 점 하나만 묻어도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문의가 계셨어요. 타프에 비바람에 좀 이물질이 묻었는데 이쁘게 세탁 좀 하는 법 있을까 했더니 사실 이게 세탁하는 거는 좀 애매합니다. 조금 의연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속상한데 이거 찢어지면 속상하잖아요. 텐트 설치하시고 한 바퀴 꼭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잘못 설치인 데는 없는지 과하게 당겨진 곳은 없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거를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문의글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제가 백장민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텐트가 한쪽으로 쏠렸을 거야. 퀵클립이 빠지는 퀵클립이나 뭐 아니면 허그클립이 빠지는 이유는 그거 한쪽으로 과하게 당겨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왜냐하면 이게 잡고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딱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불고 외력이 불면은 바람이 불면서 움직이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고무줄로 묶어 두시라고. 일단은 비바람이 불어서 정신이 없는데 그거 빠지는 거 신경 써가지고 꼽고 빠지고 동영상 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일단 묶어두세요. 고무줄 같은 거. 머리끈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식빵끈이라도. 그냥 잠깐 묶어놓으세요. 묶어놓고 나서 나중에 원인을 찾아봅시다 해가지고 제가 시간 괜찮을 때 사진 한번 찍어서 답글로 달아주시고 일단은 고무줄 같은 걸로 잠깐 묶어서 쓰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사진을 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텐트 설치가 한쪽으로 좀 과도하게 아마 각이 잘 안 잡혔을 겁니다. 모양이 잘못됐을 거예요. 이제 하면서 제가 답글을 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날 누구지? 우리 서포터저 모였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례가 있다. 이거는 100% 설치가 잘못됐을 거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이 올라왔어요. 또 이거 또 방송 띄엄띄엄 보고 야 엘레강스 비센데더라 하자가 많다더라 이딴 소문 내고 다니면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방해로 내가 고소할 거야. 그분한테 이거 엘레강스 그 클립이 자꾸 빠져요라고 내가 누구지? 우리 서포터즈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날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했더니 이런 사례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이제 또 올라온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첫 번째 일단 비바람이 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클립이 풀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설치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아까 그 사진을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봤죠. 보고 나서 설치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유추를 했으니까 그러면 비가 샌다라고 했던 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각이 안 잡혔어요. 어디가 접혀 있어요. 어디가 접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께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다 캡처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안녕하세요. 은자매 아빠입니다. 비 오는 날은 풀플라이를 쓰셔야 돼요. 비 오는 날은 풀플라이를 쓰셔야 돼요. 왜? 제가 그 누수가 된다 그래가지고
누수가 된다고 해서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비가 샌 부분이에요. 비가 샌 부분. 비가 이렇게 샌다는 얘기는요, 어디서 셀까요, 이게? 안쪽이면 타고 흐르는 건데, 이건 위에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 저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비 안 새게 하려고 여기다가 TPU 덧 달고 레인 커버 해가지고 정비 싹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샌다? 이거 뭔가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준 이 사진 가지고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으세요? 맞춰보세요. 지금 제가 보여줬던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정보. 알 수 있는 정보. 야, 여러분들이 다 고수 됐잖아요. 이제 알만도 한데. 사진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하실 수 있는 정보. 플라이 안 쉬움. 플라이 안, 플라이 안 쉬움. 그렇죠. 플라이. 풀플라이 쓰시라고, 풀플라이. 근데, 하프플라이 씌우셨어요. 하프플라이. 하프플라이 안 씌우셨어요. 하프플라이 씌우시고 풀플라이를 안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 오는 날은 무조건 풀플라이를 쓰세요. 이게 사실 제가 테스트하는 영상을 링크를 드렸어요. 보세요. 제가 수도꼭지 가지고 저렇게 대고 있어도 비가 안 새는데 비가 새는 거는 사실 같은 텐트인데 비가 새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사실 모릅니다. 사진만으로 사실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신이에요? 그죠? 모르죠? 근데 대부분 이유는 그러니까 한두 가지로 거의 많이 귀결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풀플라이 씌우시면 아무 문제 없는데 풀플라이 안 씌우신 게 문제예요. 두 번째, 사실 이제 여기서는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왜냐하면 저 다른 텐트 써봤는데 이 정도 비 안 샜어요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쪽이라 기록적인 광수량도 아니고 비도 조금 오고 다른 텐트를 많이 써보셨는데 이게 선입견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고 하시는 이제 선입견인데, 내가 다른 텐트를 썼을 때는 이 정도 비에 괜찮았는데 이거는 아니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저번에 타프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든지 실험을 할 때는요, 이런 예외나 변수, 오차들을 다 배제를 시켜놓고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크나큰 오류를 범하면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결론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러니까 다른 텐트를 쓰시다가 제가 안내한 부분을 읽어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똑같은 조건으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내용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사진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누수를 막는 방법. 저 이분 욕하지 마세요. 이분이요, 나중에 저한테 사과문 주셨어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누수 방지 방법의 접근부터 틀린 거예요. 저는 각을 중요합니다. 각을. 흘림각이라고 그러죠. 중력에 반하거든요. 각을 줌으로 인해서 물방울을 흘려내요. 근데 여기서 흘려낼 때 뭐가 필요하냐면 발수가 들어가요. 우리가 발수와 방수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거든요. 발수는 뭐 보통 이제 뭐여가 이제 발수하면 워터 리펠런트, 리펠런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줄임말로 WR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방수는 워터프루프 해가지고 그냥 워터 WP라고 표시를 해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접근 방법이. 발수는 표면 장력 개수를 떨어뜨려서 물을 미끌어내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기름을 밀어내거나 물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먼지를 밀어내거나, 먼지를 밀어내면 방오,
그 다음에 기름을 밀어내면 방유, 물을 밀어내면 발수, 밀어내는 효과예요. WP는 방수예요. 아예 원천적으로 구멍을 막아버려서 들어와도 침투를 못하게 여기다가 고무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수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U 코팅이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으로 방수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지붕에, 옥상에다 쳐놓는 그 초록색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발라놓는 거예요. 그걸 초록색으로 발라놓으면 그린 방수. 그 다음에 블랙으로 하면 블랙 피그먼트, 블랙 염색 PU. 이렇게 바꾸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색상에 따라서. 그러면 이 원리가 지금 여러분들 다 이제 극명하게 나뉜다는 걸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발수를 이용해요. 어떻게 하냐면 비가 올 때 물방울이 떨어지면 발수를 이용해서 밑으로 흘립니다. 그러면 발수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흘림이 많아지죠. 근데 저희는요, 발수를요, 적당히만 해요. 적당히.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문제와 건강의 문제예요. 왜? 발수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몸에는 좋을 리가 없어요. 환경 호르몬 문제도 있고요. 몸에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덜 나쁜 약을 써요. 근데 어느 정도 발수는 가지고 가야 돼요. 발수도 저희는 100%를 가지고 가요. 최하 90%예요. 이걸 가져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흔히 말하는 뭐 초발수, 테프론, 발수 뭐 이렇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발수를 하면 100원이면 100% 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희가 쓰는 발수제로 100% 발수를 만들어내려면 200원, 300원을 써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초록마을이라고 하시나? 제 친구도 초록마을을 하는데 상추 요만큼의 마트 가면 3,000원인데 거기 가면 10,000원이에요. 왜? 오가닉, 친환경, 건강에 좋고 유기농.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발수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100% 발수를 만들어냈을 때 200원, 300원 얘네들보다 2배, 3배 발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물을 어느 정도 흘려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이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들은 100원짜리로 초발수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그들이 말하는 초발수를 한다고 했을 때 200원이 들어요. 200원. 근데 저희는요, 일단 이 친구들이 말하는 초발수대로 하면요, 400원이 들어요. 400원. 그러면 더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600원 들어요. 저희는 1200원 들어요. 그죠? 그럼 저희는요, 1000원 정도에서 끝내요. 근데 얘네들은 1600원짜리, 아니, 3000원치까지 올려요. 3,000원까지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제가 퍼센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100%에 끝내요. 그러면 비를 맞으면 90, 80, 70, 60 쫙 떨어지죠. 얘네들은 300부터 시작해요. 300부터. 가격은 우리는 3,000원 들었고, 얘네들은 1,500원 들었어요. 그런데 얘네는 3,000부터 시작해요. 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러면은 같은 시점, 같은 100%,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90%까지 오는 데는 시간적인 갭 차이가 있죠. 비가 온다고 했어요. 비가 떨어졌다 가다가 우리가 80% 되는 지점에서 물을 먹기 시작을 해요. 발수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실과 실 사이예요. 이 안에 물을 먹어요, 얘네들이. 수막이 형성이 돼요. 이 수막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PU의 효과예요. PU는 여기는 지금 수막이니까 물이 들어가 있지만 PU는 여기에 고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닐 재질이.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틈 사이를 뭘로 막아주느냐에 따라서 PU가 생기는, 그러니까 방수력이 생기는 거예요. 방수력. 근데 이 수막은요, PU는 찐득찐득하고 실리콘도 찐득찐득하게 가공을 하니까 면과 면,
나일론과 나일론, 폴리와 폴리 사이에 잘 고착이 되어 있는데 물은 굉장히 그저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자연적인 그 인력 분자와 원자 사이에 무슨 뭐 인력이 존재 땡기는 힘이 플러스 마이너스 힘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물과 그냥 이 면과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중력과 평행을 이루면서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손으로 탁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면서 이 인력과 더 잡아당기는 힘과 더 큰 힘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큰 힘이 발생을 하면서 이 수막이 물이 튕겨져 나오죠. 튕겨져 나오죠. 이러면 수막이 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쭉 비가 오다가 이 사이로 물방울이 들어가면서 수막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 새는 게 진행이 안 돼요. 그냥 타고 흘러요. 어떻게? 자, 이 물방울들은 이제 한 칸 한 칸 밑으로 중력의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위에 있던 놈이 중력 때문에 아래 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뿜어져 나가요. 근데 이제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좀 골 때리죠. 안쪽으로 내려오면 좀 골 때리죠. 근데 사실 안으로 뿜어져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이 샌다라고 하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누수 증상은요. 줄줄 새요. 줄줄 새요. 자, 간헐적으로 뚝뚝뚝뚝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어디서 뭔가가 간헐적으로 깨진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면제품에서 여러분들이 분무 증상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분무 증상. 분무 증상이 왜 일어날까요? 비가 물방울이 이만한데 요만한 구멍으로 못 들어가니까 딱 부딪혀요. 우리가 보통 그 빗방울이 1초에 한 3m씩 내린대. 3m 정도까지. 이거 보슬비? 아니. 뭐지? 이게 제가 저번에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수치를 까먹었는데 1초에 예를 들어서 3m per sec면은 엄청 세네. 2로 하자. 너무 세다. 빗방울 하나가 2m per sec. 1초에 2m씩 떨어져요. 이랬을 때 이게 몇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죠? 몇 밀리라고 했죠? 0.0 몇 밀인가? 하여튼 이 물방울이 이렇게 하는데 요 정도 나온다. 근데 요게 만약에 이 면 원단에 부딪혔을 때 그 중력 가속도를 저희가 저번에 계산을 한번 했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소나기로 가면 4m per sec로 바뀌어요. 1초에 4m를 날아가요, 빗방울이. 그게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그렇죠. 물방울이 이만해요. 커요. 조직 사이사이보다. 흔히들 뭐 시즈닝을 하면 이 조직 사이 실이 불어나가지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해가지고 실의 밀도가 높아져서 이 구멍이 막아진다고 헛소리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걸로 밀도가 달라져가지고 방수를 만들어낼 정도면요. 원단 버려야 돼요. 다 낡아서. 네. 자, 여기다가 저희가 발수를 뿌립니다. 표면 연력 개수를 좀 떨어뜨려요. 그러면 물방울 떨어지면 그냥 보통 우리가 흐르는 이런 가랑비라든지 이런 속도들의 이런 힘을 가진 속도의 물방울은 벽을 타고 흘러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나기가 돼가지고 지금처럼 막 스콜처럼 내린다 그러면 힘이 2배로 바뀌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때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타고 흐를까요? 아니요. 이 조직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서 깨지는 거예요. 물방울들이 작게 조각조각. 그러면서 안에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미스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발수를 오버로 했어요. 무슨 얘기야 이게? 실 조직 저희가 발수를 하면요. 이 실 조직 사이사이로 발수액이 흐며들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다시 그릴게요. 발수액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면으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발수는 실에 이렇게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피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우는
피우는 면이에요. 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커먼 새우 요 구멍을 다 막아요. 하지만 발수는요, 겉에만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표면에 이따시만한 물방울이 있으면 요 작은 구멍으로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평면이 아니라 수직으로 세우면 세울수록 표면 전력 개수가 낮아지고 낮은 상태에서 중력이 땡기기 때문에 물방울이 흐르는 거예요, 아래로. 이거는 지금 제가 평면으로 그렸죠? 이거를 수직으로 세우면 요 사이사이 구멍보다 물방울이 크기 때문에 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면에다 적용하면 발수의 효과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발수를 너무 세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4m/s의 소나기가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물방울이 큰데 여기서 그쵸. 수막을 형성하지 못하고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분무기처럼 안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발수를 줄이면 돼요. 어떻게 해요? 발수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비가 오면 기본 발수가 되니까 물방울을 흘리다가 강한 비가 내려요. 아니면 많은 비가 내려요. 비가 오래 내려요. 그러면 발수가 점점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여기 떨어지면 이 천이 물을 먹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수막을 형성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누수와 분무 현상을 다 막아버려요. 그럼 이 수막을 빨리 만들어주려면 발수를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발수를 안 하면 그죠, 사실 못 써요. 발수는 어느 정도 해주되 이거를 적정량 밸런스 있게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리버돔이 2014년, 벨텐트 2012년, 그 다음에 로크 캔버스 2016년, 15년, 그 다음에 엘레강스. 제가 10년 동안 면 텐트 만들면서 올캠핑에서 비가 많이 새가지고 올캠핑 면 텐트가 비 많이 새서 이슈된 적이 있어요? 저희는 한 번도 없어요. 10년 동안 수천 동을 팔았지만 저희는 다른 데처럼 비가 샌다 뭐 한다 말이 없어요. 왜? 비 새는 텐트 있었어요. 99%는 본인들이 설치를 잘못해서. 왜? 이제 나와요, 그 얘기가. 수막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타이밍을 적정하게 어느 정도 비가 오다가 발수가 무너지면서 수막이 형성이 되고 이제 이때부터는 물이 중력에 의해서 밖으로,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스며든 물이 밑으로 계속 흘러서 밖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 옆에 보면 달아드렸죠. 벌써 1시간 떠들었네요. 아빠 짧게 해야지 이거 많이들 보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인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좋아요는 시청자 수가 지금 벌써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 잠깐만요. 제가 레인 커버. 제가 말씀드렸죠? 중력에 의해서, 근데 손들. 중력에 의해서, 예, 여기에 묻은 물들은 수막이 형성된 상태에서 쭉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삼투압처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투압 증상 알죠? 물은 위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와서 일정 부분 가장 많은 곳으로 흘러져 갑니다. 가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중력이, 그죠? 가장 많이 향하는 곳, 물의 흐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눈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다 쫙, 여러분, 물은요, 여기서 제일 많이 새요. 왜? 이 물들은 다 이쪽으로, 꼭지점으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저희가 TPU를 대버린 거예요. 왜? 먹은 물들이 이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가운데는 없어요. 끝에 있지. 자,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 누이스님이 혹시 저기 이 누이스님 맞으시죠? 요거. 누이스님 맞으세요? 오늘 혼 되게 많이 낼 거예요, 제가.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맞죠? 누이스님 맞는지 얘기 좀 해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네, 누이스님 그러면 이따가, 한가하실 때 이 앞부분 한번 싹 돌려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하다 끊겼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방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휴가 중이세요? 네. 근데, 제가 어제까지도 되게 화를 냈던 부분이 뭐냐면, 다른 분들 방송하면서, 경청 좀 해주세요, 경청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너무 모르시고 너무 안 보세요. 진짜, 너무 안 보세요. 글 올렸죠. 그 밑에, 그 도어 폴더 뭐냐고 물어보신 순간에, 내가 그랬어요, 백자님한테. 저분 뭔가 사고 한번 치실 것 같은데,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올캠핑에서, 지금 AS 접수하고 문제가 2건이 올라왔어요. 그 2건 중에 한 분이 지금 누이스님이신데 제가 허락받고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아니고 아까도 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가 아니고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좀 공유를 하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돈을 제가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교범으로 그 교육 자료로 좀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키클립이 빠진다. 이분 설치를 잘못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샌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의 내용으로 쭉 유추를 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설치가 해야 돼요. 자, 누이스님은 내가 얘기했잖아. 신생아 수준부터 다시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네. 신생아 당연히 TPU는 닦아야죠. 네. 자, 진짜 너무하셨어요. 제 거 너무 도어홀더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 자체가 아니 내가 얘기할게. 며칠 전에 이너매트 있냐고 물어보셨죠. 이너매트 있냐고 몰랐다고. 아니 이너매트 파는 걸 그렇게 강요를 하고 사달라고 애원을 하고 했는데 이너매트가 있는지도 몰랐던 거 자체가 저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휴가 가신다고 도어홀드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도어홀드 모르는 건 진짜 너무하잖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걱정했는 건 비 안 샜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이분이 누이스님이 글을 올리기 전에 진짜 너무 제가 소름 끼쳐서 방송을 하는 거야. 이거 있죠. 이분. 요 회원님께서 비가 새고 클립이 빠지고 난리도 아니다라고 글을 올리신 분이 누이스님이 문의 등록하기 이미 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올려주셨어요. 저 같은 분 또 계실 거라고. 근데 누이스님이 이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다들 예언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경험이나 통계에 의해서 예측을 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공유를 해서 다른 분들, 아직 설치 안 하고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조심하면서 예방을 하자는 취지로 제가 교육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누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사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누수 막는 원리를 먼저 아셔야 되니까 제가 지난 방송한 게 있으니까 이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한번 쓰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지금 가까운 데 있으면 가드리겠지만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그냥 쓰세요. 그냥 쓰시고 다음에도 설치를 잘했는데 비가 샌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불편하시겠지만 좀 무사히 좀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프플라이로 바꾸세요. 하프플라이를 풀플라이로 바꾸세요. 일단 누수가 있으니까. 풀플라이 있으면 누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거를 옵션화 안 하고 기본 포함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엘레강스 비싸서 안 산다는 분들, 다른 데들은요, 텐트를 150만 원에 주고 130만 원에 팔고 풀플라이를 40만 원에 옵션에 파는데 저는 140만 원, 150만 원에 풀플라이가 기본 포함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풀플라이는 무조건 있어야 여러분들이 보험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면 텐트는요, 아무리 제가 잘 만들어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비가 셀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 똑같이 잘 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코스니님한테 제가 미리 허락 받았습니다. 네. 루이스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릴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자, 제가 코스니님께 허락 받았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푸르미님께도 제가 미리 아까 그 허락 받았어요. 푸르미님 내가 이거 방송에 언급하고 혼내고 화내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연기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자, 자, 보세요. 코스니님이,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뻐요. 좋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저는 사실 요거 용납 못해요. 용납 못해요. 근데, 저예요. 저는 프로고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쭈글쭈글한 모습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 용납을 못하는 거지. 바빠 죽겠는데. 자, 보세요. 지금, 코스니님은, 자, 보세요. 안 땡기셨어요. 여기 왜 안 땡기셨을까요? 자, 안 땡기셨어요. 여기 왜 안 땡기셨을까요? 그러니까 각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봐보세요. 한쪽으로 쏠렸죠? 이거 앞쪽으로 당겨진 거야. 이게 여러 가지. 그럼 제가 이거 캐노피 플라이 이렇게 각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뒤쪽에 가이로프에 묶어가지고 뒤로 당겨주고 대칭을 만들어줘야 텐트가 대칭이 돼야 물지 않고 이쁘게 나온다. 근데 여기서 사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이거 잘못했다고 혼내는 거 아닙니다. 바빠 죽겠고 더워 죽겠는데 언제 각 잡고 있냐. 그냥 써. 날씨 비 안 불고 비 안 오고 바람 안 불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치셔도 아무 상관없으세요. 자, 이 사진이에요. 이거 비 오면 작살납니다. 지금 캠핑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쁘고 좋고 한데 비 오면 작살나요. 어떻게? 이렇게. 자, 왜 그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냐. 사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쭉 지난 주말에 그 이제 우리 회원분하고 소통을 좀 했어요.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자, 어제 올려주신 후기예요. 문의 게시판에. 제가 어젯밤 갑자기 내린 비에 겪은 고충, 텐트는 죄가 없습니다. 제 내피셔는 이런데 추측으로는 더워서 텐트를 대충 침. 그래서 문 쪽 밑부분 텐션이 쳐졌는데 그냥 그대로 둠. 하지만 비가 오니 텐트 안으로 물이 유입. 새벽에 닐선으로 고정시켜서 텐션 주니까 물이 아래로 봉제선 따라 밖으로 또르르 흘러내림. 미니창. 갑자기 비가 내려 플라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쳐서 물이 그쪽으로 더 고여서 샌 것 같기도 휴.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타프나 플라이 잘못 쳐가지고 낙수가 있다. 낙수라는 게 뭐냐면 한쪽으로 물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무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이 젖어가지고 수막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만 물이 젖어가지고 생겨버리니까 수막이 형성이 안 되고 그쪽으로 누수가 밖으로 뚝뚝 물방울이 한 방울씩 밖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는 사실 낙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 저 되게 오래됐어요. 전문가잖아요. 오래 해봤자 면테드 10년 만들었잖아요. 물방울 방울을 보면 저게 물방울 떨어지는 모습이나 이제 행태나 뭐 이런 걸 보면 아 저게 낙수 때문인지 아니면 수막이 형성된 상태에서 흘러내려서 질질 이게 밑쪽으로 쭉 물이 빨리듯이 나오는 거는 비가 많이 와서 물 먹어서 쭉 내려서 새는 거고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거는 재봉선이나 아까 말씀드린 낙수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혹시나 이런 낙수가 있으면 밖에서 좀 그걸 제거를 해주셔라. 조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플라이를 잘못 쳐가지고 플라이에서 구겨진 부분이 한쪽이 뚝뚝 떨어지니까 한 놈만 패는 거야. 면을.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이쪽만 먹어가지고 뚝뚝 떨어졌던 그게 거기에요. 아까 보셨던 사진이. 다음 우승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땐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저 같은 사람 또 나타나면 이런 이유일 수도. 간밤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진짜 보람을 느끼고 올캠핑을 운영을 잘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이거예요.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셨고 소통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분이 느레상스를 예약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초를 겪고 나서 르네상스를 예약하셨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굳이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데 광고 안 하고 정말로 이런 소통해가면서 한 분 한 분 만나간다는 게 참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그거 좀 비 안 맞게 좀 안쪽에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작은 걸 건데. 네, 네. 이거예요. 이러면요, 이분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그죠? 그, 정말 그 고수예요, 고수. 고생 많이 안 하시고 캠핑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런 댓글까지 주셨어요. 정석, 나. 그러니까 이런 이유라 이거죠. 각을 똑바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텐트를 이렇게 쳐놓으니까 이쪽에서 비가 이렇게 떨어지더라. 요거 디서 봤다고 했죠, 아까 제가? 어디서? 루이스님이 올리신 사진에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왔으면, 그렇죠.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루이스님? 제가 텐트 치고 나서 분명히 이거 똑바로 이렇게 해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움직여요. 그죠?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움직인다고 하면 풀플라이 씌워주시면 움직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공부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리할 거냐면 제가 지금 부품이 곧 들어와요. 당장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못 쓰시는 건 아니니까 부품이 들어오면 부품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쪽 살짝 튼 다음에 해주셔도 되고, 그죠? 직접 꼬매셔도 되지만, 걸다가 그랬죠. 땡겼죠, 텐트. 땡기고 막 그러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땡기실 때 잘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누이스님이 이렇게 될 줄 우리는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슬프지만, 이게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견하고 있었어요. 제가 입으로 그랬어요. 이분 가서 사고 치실 거라고. 왜? 도어홀도 모르고, 이너매트가 출시된지도 모르고 있고, 너무 모르는 게 많아. 바쁘니까, 뭐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하다 보면 바쁘니까 못 보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래서 제가 항상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돈을 아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루이스님하고 다른 회원분 덕분에 앞으로 치실 분들은 조금 더, 그죠? 손해 안 보고 안 망가지고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긍정의 효과를 좀 갖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부속품 들어오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지역이 어디신지는 몰라가지고 뭐 가까운 수선집 가면 좋은데 안 되면은 뭐 텐트 세탁소 방문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왜냐하면 이거를 택배로 보내시고 텐트 세탁소로 가면 좀 비싸요, 비용이. 그러니까 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면이에요, 그냥. 다이소의 명주실로 꼬매시면 돼요. 꼬매시면.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니까 꼭 그렇게 좀 사용을 좀 해주시고 요거를 잠깐만요. 어, 유튜브에서 박음질을 음란어로 규정해가지고 잠깐 유튜브에서 보류를 시켰는데 네네네 꼬맸어요. 스지님도 자 여기서 이제 스지님 사진 나와야지. 이거 다 미리 저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요. 이거 스지님 거예요, 스지님 거. 스지님 거. 스지님 테스트 피칭 하시다가 어, 테스트 피칭 하시다가 뜯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제가 여기 불편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부품 나오는 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그냥 면 텐트는 좋은 게 뭐냐면 심실링 심테이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이소에 면 갖다 꼬매면 돼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쉬운 거예요. 면 텐트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지 보수가 쉬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찢어지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힙팩고리 하나씩 갖고 다녀요, 미니. 그래서 찢어지면 꼬매세요. 짜집기 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면 텐트가 그래서, 폴리 텐트는 저거 심테이프 다 벗겨내고 다 안에 복잡해요. 네. 요게 있고, 요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요 내용을 좀 넘어가 볼까 해요. 텐트 진짜 예뻐요. 엄마도 처음에는 모르는 브랜드라 잘못 산 거 아니냐고 막 뭐라고요. 어머니는 모르죠. 우리는 진짜 찐 중에 찐들만 아는 그런 회사니까. 제가 텐트 잘못 친 걸로 드러났고 실물 보더니 뽀얗고 천도 적당히 도톰해서 예쁘다고 하네요. 방수가 잘 돼서 동글동글 물기 머금고 탕탕 치니 물도 다 튕기고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면서 르네상스를 또 예약을 해주셨어요. 좋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공유하면서 뭐 제가 질타하거나 혼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이유인데 이제 요런 후기를 보면 속상하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때? 분명히 이렇게 해놓고 한쪽을 휘어지고 폴대 휘고 텐트 찢어지고 문제되니까 뒤로 당겨주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제가 캐노피 플라이를 출시 안 한 이유가 이건데 우리 서포터즈께서 이렇게 치시고 후기를 올리셨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면 아니요 그 쪽가위로 살짝 벌리신 다음에 살짝 벌려서 드세요. 쪽가위로. 못하시겠어요. 자 누이스님 방송 진행을 할 테니까 요 부분 앞에 있어요. 앞에. 왜냐하면 이거 또 개념 없이 또 들고 가가지고 세탁소 가가지고 툭 던져놓고선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줘요. 가방에 이쁘게 놓고 고칠 부위만 내놓은 다음에 그 부분만 딱 보여주면서 요거 다 박아주세요 그러면요 3,000원 5,000원 받고 해줘요. 네 개념 없이 막 가서 툭 던져놓으면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힘든 줄 알고 어려운 줄 알고. 그래서 고기만 싹 쪽가위로 쪽가위로 터서 손바느질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부품 보내드릴 테니까 새 걸로 교체하셔도 되고요. 클립이 부러졌으니까 아마 교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일단은 뭐 고무줄을 묶어놓고 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그렇게 쓰시고 제가 샘플하고 좀 같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르네상스랑 같이 입고를 시키려고 물류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르네상스랑 같이 부품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캐노피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캐노피 출시를 하다 말고 안 했어. 근데 지금 캐노피는 보세요. 캐노피 내가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했죠. 캐노피. 사달라고 할 때 안 사주더니 캐노피가 있는지도 몰랐어. 누이스님은. 이너매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그걸 살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되지. 줄 서 있어요. 지금 캐노피 줄 서 있어요. 자, 조만간에 네, 캐노피는요. 다른 분들하고 엘레강스가 다 판매가 끝나면 그때 10개도 없어요. 4-5개? 그때 판매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구매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캐노피 타프 2주 동안 팔았어요. 근데도 안 사셨으면 진짜 관심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거 얘기 안 해줬으면 그죠? 안 된다고 했으면 그죠? 캐노피 무조건 땡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심초사한 거예요. 이러다가 바람 불면. 저분 호순이님 울캠핑 진짜 매니아인데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근데 정말 잔소리를 여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하겠는 거야. 왜? 술 먹고 애들 챙기고 놀고 막 하느라고. 삐삐뽀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삐삐뽀님. 네. 풀플라이 쓰셔야 돼 풀플라이. 비커버 쓰셔야죠 비 올 때. 그래서 보통은 이제 타프를 치고 문에다가 매기는 거예요. 쉘터가 다 그래요, 쉘터가. 그래도 지금 보니까, 뭐 타사 보니까 저희 거 캐노피 이거 보고서는, 야, 이것도 자기들도 이거 만들어 달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자,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레강스 소문 많이 내주세요. 소문 많이 내주시고 유저가 늘어나요. 저 완판시키면 다시 공고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완성되다 보다. 자, 캐노피 잠깐 흘렀게요. 우리 꼬순이님한테 내가 그래서 막 각 좀 잡으시고 막 지적질 하고 싶었는데 안 했던 이유가 휴가 가셨는데 휴가도 즐기기 모질란데 지금 누이스님도 휴가 중이신데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사실 기분 나빠요. 언짢으실 수도 있고 또 너무 제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는 바람에 그냥 냅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코스니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내용 좀 얘기할게요 하고 미리 좀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 안 오고 이럴 땐 괜찮아요. 막 쓰실 땐 괜찮은데 날씨가 좀 악천후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정석으로 FM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 정석 이상으로 해야죠. 악천후가 오면 당연히 그래야죠. 바람 불면 팩 제대로 순정팩 말고 긴 팩이 있으면 더 긴 팩으로 쓰고 뭐 돌이라도 갖다가 묶어놓고 이쁘게 쳐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거 내가 봤을 때 홀대 휘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죠? 타프는 사실 뭐 이렇게 쳐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면 이제 비 오면, 네, 비세요. 비 위에서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각 잡으세요, 각 잡으세요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설치하고 캠핑하다 보면은 다 어떻게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사줘서 이미 나는 망했는데 이제 와서 산다고 하면 나는 속상하지. 속상하지. 나는 이미 망했는데 어떡할 거야. 엘레강스 망했잖아. 그래서 엘레강스 좀 많이 소개 좀 해주세요. 괜찮았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나 걱정 얼마나 했다고. 왜냐하면 서포터 주고 매니아인데, 그죠? 흠이 보이고 하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서운하면 더 커져요. 그죠? 나도 그래서 수진님 저거 찢어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노심초사했다고. 너무 실망. 왜? 수진님이 불량이 걸렸어. 고리 하나가 없어. 근데도 진짜 감사하게도 그냥 제가 고쳐서 쓸게요. 부품 주세요. 제가 고쳐서 쓸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서포터들 캠핑할 때 오시면 술 말아드릴게요. 술 말아드릴게요. 아이 뭐 반성하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이스님이 죄송한데 루이스님이 미즈 캠퍼신가요? 제가 봤을 땐 미즈 캠퍼이실 확률이 굉장히 커요. 루이스님이 미즈 캠퍼이실 제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사실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미즈 캠퍼이실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엄마들이 그런 실수를 좀 많이들 하시긴 하거든요. 왜냐면 뭐 그 가족들 챙기랴 맞죠? 맞아요. 애들 챙기랴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요. 저기 우리 포린러브님이 어떻게 하다가 그지? 우리 서포터도 장 대빵격인데 저분 한번 모셔볼까? 저분 좀 오시라고 할까? 우리 그날 오시는 분들이 다 미즈 캠퍼 분, 우리 서포터즈가 다 미즈 캠퍼 분들이에요. 저분 오시라고 할까? 일단은 서포터즈에 들어오려면 노래 잘 불러야 되고 춤 잘 춰야 돼요. 성격 좋아야 돼요. 부침성 좋아야 되고. 하여튼 그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건데 잘해서 논의 좀 해보시고. 왜냐하면 한 팀이나 더 오면 우리가 회비가 내려가잖아. 아유. 그렇게 해서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위기가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께도 사실 뭐 상처 입은 이런 일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고 해서 그 제가 그 오늘 요 두 분 있죠? 두 분. 그 사고 사례 두 분. 요 분하고 본인들은 누군지 아시잖아. 이거 누구 얘기인지 알잖아. 여기 등장한 분들 있지. 요 분하고 여기 우리 요거는 쓰디님이니까 내가 요 분하고 그래요. 저기 그 제가 그 캐노피 타프는 14만 원에 팔 거예요. 14만 원 판매가 어때요? 비싸요? 2만 원 깎아드릴게요. 12만 원에 팔 거예요. 10개도 안 남았어요. 원래 상시 판매는 비싼데 그죠? 필요하시면 1대1 문의 게시판에 주문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이너매트요? 음, 이너매트하고 그 가격 달라요. 상시 판매니까. 음, 그 원가를 제가 너무 싸게 잡아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돈 좀 붙일게요. 뭐 1, 2만 원씩. 그래서 그 누이스님하고 요거 가셨어요? 요거 보고 계시죠? 요거 본인 얘기다 그러면 약간 요거 본인 얘기다 그러면 당근을 좀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가셨다고 하시는데 캐노피 타프 제가 해가지고 캐노피 플라이 정확한 명칭은 캐노피 플라이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분 사고 사례 두 분은 제가 네, 가방은 지금 추가로 살 수는 없어요. 현재는 가방도 찢어먹었어요. 설마? 아니면 두 개로 나눠서 가방은 다른 거 쓰세요. 다른 거 쓰세요. 자, 자꾸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자, 요거 저기 근데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아, 뭐지? 캐노피 플라이. 캐노피 플라이는 사실 제가 그 개발을 하다 말았어요. 개발을 하다 말았어요. Sorry. 네, 개발을 하다 말아가지고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사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샘플로 좀 만들었고 샘플 만든 거를 그냥 아시는 분들만 써보세요 해가지고 쓰셨는데 아마 엘레강스 출고분의 반 정도는 쓰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50개 풀었으니까 50개 풀었으니까 한 반 정도는 쓰고 계실 거예요. 자, 요거는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엘레강스가 재고가 완판이 되면 50명이 넘으면 구매 의사가 50명이 넘으면 제가 추가 제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팔게끔 좀 도와주시고 아직도 소개 한 번도 안 시켜주셨어요. 좋은 건 자기들만 쓰려고 소개도 안 시켜주시고 나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써보시면 사실 문의 게시판에 진짜 AS는 이거 그다음에 쓰지님 그다음에 저번에 클립 하나 부러진 거 뭐 이 정도 사실 이렇게 많지도 않고요. 뭐 한 건도 이거 외에는 없죠. 없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현재.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지금 사실 르네상스도 그래서 제가 지금 장밋빛 희망을 갖고 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이제 엘레강스에서 많은 또 공부를 했고 많은 정보들이 다시 이제 피드백이 되면서 누적이 됐으니까 르네강스는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이제 좀 장밋빛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엘레강스 평들 마음에 많이 들어 하세요. 그리고 가격도 뭐 비싸다 싸다가 이렇게 얘기가 좀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뭐 원터치 쓰는 분들이나 뭐 정말로 허접이 싸구려 쓰시는 분들 뭐 솔직히 뭐 우리나라의 대형 업체들이 다들 저렴한 제품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고급차 타시고 좋은 차 타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텐트, 비싼 텐트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세요. 이게 정말로 정말 좀 아이러니한 게 진짜 그래요. 맨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텐트 쓰시던 분들이 보시기에는 비싸다고 하시는데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텐트 쓰시던 분들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싸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렴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핑을 좀 오래 다니시고 조금 더 다니실 생각이면 뭐 브랜드 뭐 사실 뭐 브랜드 이름 있는 텐트가 어떤 게 이름 있는 텐트인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 지금 써놨잖아요. 엄마도 처음에는 모르는 브랜드라고 잘못 산 거 아니냐고. 근데 어머님이 모르셨던 거죠. 왜? 우리는 대한민국 3대 브랜드 중에 하나죠. 3대, 5대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죠.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5대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텐트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근데 저는 광고나 그쵸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냥 어 이게 좀 폐쇄적인 운영인데 잠가 놓고 진짜 요 안에서 아는 분들한테만 팔거든요. 요런 작업들을 통해서. 그래서 좀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사실 그죠? 더 유명해져서 많이 팔면 조금 더 뭐 이름도 알릴 수 있고 하겠지만 제가 그분들을 다 관리할 자신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지금처럼 소수정예로.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운영을 했더니 지금 요즘에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진짜 저의 그 움직이는 광고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비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이벤트도 많이 준비하고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코로나 겪고 또 요즘에 또 이런 상황 겪으면서 좀 많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문을 닫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많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사실 엘레강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엘레강스에 제 전 재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엘레강스에 전 재산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사실 결과는 좋지 못해요. 칭찬도 많고 내부적으로는 엄지척인데 사실 마케팅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이 좋은 거를 우리만 알고 있다니. 그래서 외부 광고도 생각을 해봤지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끼리 그 돈으로 차라리 그냥 우리끼리 쓰자는 마음에 광고비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올캠핑 회원분들이 소개시켜주는 분들께는 제가 15만 원 현금으로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소개를 해줄 때 내가 소개했으니까 15만 원 나 줘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돈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분한테 너 내가
소개시켜주면 15만 원 싸게 살 수 있어. 이런 방법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소개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아직까지 써보시고 소개시켜주신 분이, 소개비 받아간 분이 한 분도 없는 걸로 봐서는 소개를 아직 한 명도 안 해준 거죠. 그죠? 좋다면서 소개를 안 해주면은 안 되니까 빨리 하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 서포터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다니시면서 막 입소문 내주시고, 사실 어젯밤에도 회원수가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온 이유가 이제 누군가 가가지고 또 어딘가 후기를 또 남겨주셨겠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전에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뭐 추석도 이제 휴가 시즌이고 추석도 있고 그래서 돈을 잘 안 쓰긴 해요. 음, 안 쓰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15만 원을 사실 저는 토해내, 제 마진을, 제 수익을 토해낼 생각으로 15만 원을 드린다고 한 건데, 돈을 안 벌어도 좋아요. 15만 원 제가 안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안 먹어도 되는데,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엘레강스는 판매 촉진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고, 만약에 이제 요거를 지금 제가 벌써 소개비 이벤트 한지 2주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되면 이제 다음 단계는 그냥 소개비를 빼고, 그죠? 할인 판매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미리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150에 샀는데, 145만 원에 할인 판매하면 당연히 기분이 언짢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언짢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버티려고 지금 이제 뭐 이리저리 방법도 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율하는 상황에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소통하고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자, 오늘 저기 요 방송 소재를 주신 분들께는 제가 그 이너매트하고 캐너피 플라이 여기 뭐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그죠?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걸 달라고 하실 분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누수는 사실 어, 누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켜야 될 부분들만 지켜주시면 웬만한 누수는 막을 수가 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가 안 새는 이유는 저희가 뭐 특별한 화학적인 처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기본을 지켰을 뿐이거든요. 기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들은 테프론 초발수다, 무슨 항균 가공이다, UV 뭐 차단 가공이다, 이런 가공들을 했다라고 진짜 이쁜 미사오그를 붙여가지고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유기농이에요. 친환경이고. 완전히 100% 친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기농이에요. 친환경에 가까워요. 에코예요. 그런데도 걔네들보다 비가 덜 샌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네, 고민 한번 해보시고, 어, 제목이 좀 어그로를 많이 끌었네요. 어그로를 많이 끌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계정을, 방송 계정을, 정지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은 아마 요 채널로 계속 방송을 진행을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빨리 올케핑 보이는 라디오가, 어, 채널이 복구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있지? 안녕하세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오늘 시청률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 보고 계시는데, 뭐, 제가 욕할 줄 알고, 아니면 누구 씹을 줄 알고, 화낼 줄 알고, 싸움 구경하려고 보러 온 애들은 좀 가라.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오늘 업자들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거야. 우리 텐트 나쁜 후기 올라왔을 줄 알았지? 칭찬 올라왔어. 어머님이 좋대. 오히려 비가 새가지고, 클립이 망가지고, 비가 새고 그래서 면 텐트 한 동을 더 사셨어.
여러분, 나 진짜 보람 느껴요, 이런 거.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하고 더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이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돈도 벌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많이 벌지는 못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쓰디님도 제가 그날 만나가지고 술 한잔 진하게 말아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9월 16일 날 우리 서포터들 모시고서는 펜션을 빌렸어요. 캠핑장을 사실은 여기가 예약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은 캠핑장을 전세를 못 내고 독립 사이트를 빌리긴 했는데, 제가 우리 서포터 분들을 보니까 너무 유쾌하셔가지고, 저렇게 캠핑장에서 놀았다가는 우리가 캠핑장에서 쫓겨나겠다. 그 매너 타임으로 저분의 열정을 가둬둘 수는 없다. 해서 저희가 그 펜션을 전세를 했습니다. 펜션을 전세를 내서 펜션 앞에 앞마당에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뭐 마당을 좀 쓰기로 했어요. 파쇄석 돼 있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엘레강스 치고 로코포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펜션 빌린 거에서 이제 거기 화장실하고 아이들 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실 저도 너무 고맙고 한 게 제가 번캠 행사를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은자매 아빠님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면서 우리 서포터즈 분들이 네, 서포터즈 분들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저보고 몸만 오라고. 은자매 아빠님은 몸만 오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고맙고 해서 본인들이 다 캠핑장 전세 내시고 준비하시고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모시고 술 한잔 하면서 어떻게 갔는데도 너무 또 재밌게 저희들이 놀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서 다른 서포터즈 분들도 저 봐봐. 9월에 뭐 하세요? 저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루이스님이 되게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아. 올캠핑 서포터즈 우리 미즈 캠퍼 분들 모시고 예, 번캠 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뭔 얘기 들은 거야 혼자. 그 지금 본인 초대한다고 지금 막 특권을 줬더만 아까 거기 아무나 못 와요. 아무나 못 와요. 미즈 캠퍼 서포터즈만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서포터즈 분들이 푸르미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맨날 은자매 아빠님한테 욕먹는 푸르미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푸르미님만 불렀어요. 이빨리라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저기 아직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건데 뭐 와서 투덜투덜 된다 뭐 사이트 얘기하지 말고 캠핑장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펜션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이거 세팅 좀 바꿀게요. 왜냐하면 자꾸 댓글이요. 아 댓글이 자꾸 숨김이 되네. 기빨리는 거 저거 숨긴대더라고. 자, 푸르미님은 사실 명단에 없던 분이 맞죠. 서포터즈가 아니니까. 근데 푸르미님은 특채 우리 서포터즈 분들께서 푸르미님 너무 보고 싶다고 도대체 어떤 분이실지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초대를 했고요. 펜션 앞마당에 텐트를 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이트를 뭐 주세요. 전기가 부족해요. 뭐가 어떻게요. 뭐 사이트가 위에 있네. 불편하네. 화장실이 뭐네. 이딴 소리 할 거면 오지 말고. 우리 그날 푸르미님 오시면 아무도 도와주지 말고 치는 거 옆에서 구경하자. 삥 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서포터즈 미즈 캠퍼 분들이 막 떠들면 아마 죽고 싶을걸? 죽고 싶을걸? 응.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올캠핑 자봉 분들이 계셨죠. 자봉 있었는데 자봉이 한 분 빼고 다 탈퇴를 해가지고 자봉이 없어요. 자봉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포터즈 분들이 이번에 좀 해서 사실 저분들이 왜 범캠을 기획을 했냐면 엘레강스 홍보해 주신다고. 엘레강스 쫙 펴가지고 엘레강스 홍보해 주신다고. 너무 고맙잖아요. 주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회원분들 나서가지고 우리 엘레강스 잘 팔리게 좀 도와주자. 우리가 뭘 도와줄까 하다가 저분들이 그러면 엘레강스 번캠을 우리가 자체적 은아빠가 아직 여력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라도 하자 해가지고 회원분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취지고 그리고 마창다이노님이 다른 분들이 마창다이노님 그 최국
채국님 초대하고 싶다고 마창다이노님 블랙제이드 갖고 올라오라고 저희가 초대를 또 했는데 마창다이노님은 깠어요. 뮤직회 펀분들 여기 서포터분들 기억하세요. 마창다이노님이 여러분들 깠어요. 거절했어요. 정중히. 기억하세요? 마창다이노님 너무 재밌으시거든요. 이게 사실 뭐 저도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이거 제가 이거 엘레강스 공지이기 때문에 잠깐 방송 잠깐만 끊고 가자. 자, 여러분들 다시 킬게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엘레강스 공지사항 또 이렇게 안 좋았던 내용들 그죠? 불편했던 내용들 정리해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육 자료 만들어주신 회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또 설치하실 분들은 이런 유의사항들, 그죠? 근데 정말 고마워요. 1대1 문의 게시판을 줬으니까 이렇게 훈훈하게 끝났는데, 이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게시판에 후기처럼 딱 올려버리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거를 툭툭 올리면, 아, 저게 문제가 있나? 저거 하자가 있나? 불량인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망하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근데 1대1 문의 게시판에 다 주셨고, 원인 분석했고, 또 결과도 또 조치해드렸으니까, 그러면서 또 더 가까운 사이가 됐고, 그러면서 그분들은 또 사지 못했던 제품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서로 이렇게 상생했으니까, 오늘은 정말 방송 잘했고, 바쁘셔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녹화를 해서, 나중에, 녹화본을 보셔도 되는데, 녹화본은 라이브니까, 나중에 저희 올캠핑 채널에 따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